중국 관련 뉴스에 따르면 시진핑이 G20 정상회의 전이나 후에 각각 평양과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2018년 말부터 2019년 4월까지 준비해왔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물론 평양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의 서울을 방문한다면 그것이 2019년 6월 말 언제쯤일 것이다. G20 회의를 하기 전에 오든지 후에 오든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19년 4월 30일 무렵까지도 한국 측, 그러니까 문재인으로 통칭을 할 수 있죠. 문재인은 G20 계기에, 이 계기에라는 것은 전이나 후를 이야기합니다. 시진핑 서울 와라 이랬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들이 있죠. 그런데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하고 가깝다 혹은 중국과 가깝다 이래서 친러 또는 친중 게다가 친북 이렇게 분류되는 세력들이 있죠. 거기에는 이해찬 씨도 있고 또 여러 학자라고 할까 이런 교수들도 있고 다른 정치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문재인이 어떻게 세계를 경영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한 것들이 정말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계속 다 틀렸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국민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속이 터진다 할 정도로 정말 북한 입장에서 북한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들 누가 되었던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다 틀렸다. 이것은 좌파 언론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과 그 일파들, 청와대 이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올 봄에 김정은이가 러시아의 초청을 받았죠. 그러니까 금세 장밋빛 꿈에 젖은 겁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김정은이를 모셔갔다. 어떻게 김정은이를 부르면 김정은이 초청을 하면 바로 모셔가는 것이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 가서 정말 초라하게 갔다가 왔죠. 사사건건 뜻이 달라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얼굴 붉힌 것인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진핑이 이제 북한에 갈 거다. 이러면서 또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친다 하는 겁니다. 정말 번번이 이들이 2019년 상반기 내내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남의 일에 기뻐서 날뛰는 일을 하다 그만뒀다. 세월 다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중국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과 청와대는 5월 7일 통화에서 5월 말 일본 방문의 계기에 트럼프 한국에 와라. 그냥 얼굴만 비춰도 된다. 대단한 어떤 회담을 하겠다는 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5월에 와라 이러면서 그저 두 발 중 한 발만 이 한국 땅에 딛고 찍고 가도 된다. 발자국 한 개면 충분하다. 거의 이런 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5월 9일 청와대 브리핑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한다 하는 원칙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물론 이것은 강효상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내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이것이 불분명하죠. 어느 정도면 가까운 시일인가? 보통 상식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문재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해를 했다. 그래서 5월에 방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풀이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문재인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랬는데 5월 16일 새벽 4시에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백악관 성명을 6월 말 G20 개기에 역시 G20 그 회의 기간 정상회의 기간 앞이나 혹은 뒤에 이렇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르겠다.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벽 4시였으니까 모두 잠들어 있을 시간이죠. 그런데 새벽 5시에 이제 대변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그야말로 초짜 대변인 고민정 씨가 기자들에게 그 밤중에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뉴스화 되었죠. 다들 무슨 일이 났나 보다 하고 놀랐다. 신임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이 그 자신도 잠을 못 잔 사건이 이때 벌어진 겁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엠바고도 안 걸고 보도자료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뉴스가 바로 나와버린 것이죠. 세계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지난 강의에서 한번 이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새벽 4시일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랬었는데 이제 왜 새벽 4시였나 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최근에 중국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시진핑이 한국 서울을 방문하는 일이 한 가지는 무산됐다 하는 뉴스가 있고 또 다른 뉴스는 어려울 듯하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두 번째 뉴스는 어려울 듯하다는 것은 기적적으로 혹시 올 수 있을까 하는 미련이 남아있는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시진핑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호텔 등을 예약한다든지 했던 그런 것을 취소했다. 이런 뉴스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내 언론은 북한 방문도 이제 물 건너간 것 같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일반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또 친북, 친중, 또 좌파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송, 통신, 신문사 이런 언론사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앞다퉈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측도 같은 뜻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왜 못 오느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래서 시진핑이 미국 눈치를 봐서 그래서 못 온다. 또 하나는 5월 10일에서 5월 11일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이 결렬돼 버렸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제 더더욱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 그래서 6월 말 G20을 계기로 방한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그것이 무산됐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웨이 얘기 그것이 더 크게 나오고는 있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누구 탓입니까? 이제는 북한 탓까지 하고 있다. 문재인이 시진핑이 못 오는 것을 북한 김정은이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는 미국 때문이다. 그런데 트럼프도 봐야 하니까 트럼프는 이미 오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원칙을 하고 비난을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믿는 건지 어떻든 시진핑이 못 오는 데 대해서 하나는 김정은이 탓을 하고 또 하나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돼서 그렇다. 좌파 언론들은 거기에 조금 더해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단지 어떤 산업에 있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뉴스로 보이죠. 그런데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시진핑이 한국에 못 오는 이유는 여기서 이야기한 이것 때문이 아니다. 북한이 미사일 쏘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결렬됐고 그래서 못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것은 중국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못 오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의 서울을 방문한다면은 2019년 6월 말쯤, 즉 G20에 갈 때 혹은 거기에서 중국으로 돌아갈 때 이 둘 중에 어느 한때에 방문을 하겠다. 그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은 어째서 5월에 오라고 했는가?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방문 계기에 잠깐 들렸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은 G20 정상회의가 6월 28일에서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5월 아니면 6월 그 둘 중에 어느 한때에 한국에 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5월에 오라고 했죠. 가까운 시일에 한국에 와라. 일본에 오는 김에 5월에 와라. 사실 누가 봐도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얘기인데 4월 30일 무렵에 6월에 G20 계기에 시진핑이 서울에 와라 한 것이 국내 언론에 쫙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알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 보고 5월에 한국에 와라. 그렇다면 문재인의 속셈이 무엇인지 뻔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대통령이 아니죠. 방한 계획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갑자기 만든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8년 말부터 말이지만
한국에 한번 가겠다 한 적은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오기로 했던 사람, 그 다음에 올 예정이 없던 사람을 그보다 먼저 와라. 이러면 외교관계에서는 주파나를 튕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득이 있구나, 무슨 속셈이 있구나,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살펴보기로 합시다. 시진핑을 G20 계기에 한국에 와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건을 몽땅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가 G20 계기에 한국에 가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시진핑 주석은 이때 한국에 오기 위해서 사실은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을 가고 또 서울을 오고 하는 이것을 G20 계기에 한 번에 해치우려고 했다. 그러면은 계획은 좀 더 세밀하게 짜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G20 계기에 가겠다. 그 정상회의 전인지 후인지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가 만일 정상회의 전에 가겠다. 그러면 시진핑이 전에 오려고 했다고 하면 낭패를 보겠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전인지 후인지를 정해주기 전에는 결국 시진핑은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설령 트럼프가 한 6월 하순이 다 돼서 그때쯤 전인지 후인지를 알려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진핑은 그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다닥 한국 방문 준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시진핑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남는 찌꺼기 받아먹는 시진핑이다. 전인지 후인지, G20 전인지 후인지를 트럼프가 택하고 나면 나머지를 그냥 골라야 하는 그런 위치가 된다. 그런데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시간에 맞춰서는 준비할 수 없다.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라기보다는 문재인이 이렇게 속보이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그리고 세계에 힘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불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대망상, 그것이 이번 일을 이렇게 그르쳤다. 계획이 없던 트럼프를 한국에 오게 만들고 한국 근처에만 지나가면 그저 불러들이고 손짓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애거를 해서 불러들이고 혹은 다른 미끼를 줘서 또 불러들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나마 제대로 안 됐다. 그러다 보니 양쪽 다 안 됐다. 물론 트럼프는 오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일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확실한 것은 시진핑의 계획이 다 깨져버렸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다 날려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세계의 그 정상들이 머리싸움을 한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은 두뇌의 단위가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못 엮이는 바람에 시진핑이 어퍼컷을 맞은 것이죠. 결론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이제 이것을 안타까워하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후폭풍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강의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산 유엔 묘지를 방문하고 성주에 가서 사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는 시진핑 면상에 킥을 날리는 셈이 되고 맙니다. 시진핑을 한 번 더 패주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지난번에 강의한 대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러 나서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입장은 또 어떨 것인가. 문재인이 촐랑대면서 원래 한국에 올 계획도 없던 트럼프를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니 문재인은 시진핑의 분풀이도 기대를 하고 있어야 하겠죠.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